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해서 올해 바뀌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비용 처리 기준이 다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일단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인 사용과 업무적인 사용이 혼재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입니다. 그럼 이 비용 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운행 기록 부상 총 주행 거리에서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감가상각비, 리스료나 렌탈료 등의 임차료, 처분 손실 등에 대해서는요. 연간 비용 인정 한도를 두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비용 특례 제도 적용 대상자 누구일까요? 일단은 법인 사업자는 전부 다 이 특례 제도의 대상자가 되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업무용 승용차, 이 비용 특례 제도를 받게 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 정원이 8명 이하인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렇게 승용 자동차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또 제외 대상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그다음에 리스회사,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도 제외가 되고요. 장의용 차량,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해당 비용 특례 제도에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은 무엇이냐? 좀 열거를 해보면요.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리스료나 렌탈료 같은 임차료, 그다음에 유류비,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각종 통행료 같은 것들이 다 이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비용이다. 그리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주요 내용으로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일단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임직원 한정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직원 한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무조건 되는 거고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다 필요 없이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전액 비용 불인정된다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이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일단 개정 전 내용부터 보시죠. 개정 전에는 가입 의무 대상자, 해당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요.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이 비용 특례 제도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 전용 특약에 대해서 또 사업자, 그다음에 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그런 한정된 보험의 경우에만 보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가입 시의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은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넓혔고요. 비용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가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대상 차량과 전용 특약에 대한 내용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가입했을 때의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에 대해서 개정 전에는 50%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개정이 되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100%, 즉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액 불인정하겠다. 라고 바뀐 거고요.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불산입 비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한 적용 시기는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특정 매출액 이상인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당해년도 기준으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부동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유무를 판단하게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말도 나오죠. 이것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사업년도 기준 매출액으로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업과 서비스업은 7,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비치 의무 및 업무용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보시면은 일단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고 비치해 놔야 됩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에는요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이 돼요. 만약에 1,5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지만 비용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무 사용 금액은 관련 비용, 실제 관련 비용 지출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로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및 처분 손실에 대해서 인정 한도가 있다. 연간 인정 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가상각비, 임차료 및 처분 손실은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해년도에는 비용 인정이 안 되고요. 2월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이 됐다가 나중에 더 이상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공제가 된다. 8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적 사용 금액이 뽑혀져 나왔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부담을 지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법인 사업자는 그 사용자, 뭐 대표이사님이 사용했던 차라면 대표이사가 되겠죠. 그 사용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이 돼서요. 법인세는 일단 송금 불사립이 되니까 법인세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소득세 추가 부담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업무 전용 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뭐 운행 기록부 미작성, 또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비용, 뭐 업무와 관련 없는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추징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세금 신고 시즌에 와서 좀 부랴부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좀 매주가 좀 너무 타이트하면 뭐 매월 단위로라도 운행 기록부를 좀 작성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길 좀 바라고요. 비용 처리 이슈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미리 좀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좀 세무 리스크를 좀 사전에 방지하고 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 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